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데이즈 회장 김재훈이고요. 어, 먼저 이번 2학기 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저희 데이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 데이즈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소사이어티를 줄임말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사이언스의 요소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만 적용하면은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문과생이고 이제 수학적, 통계적 기반이 조금 부족한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 실무적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여러 기술을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기반 지식을 많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학기 활동을 통해서 갖추어 나가야 할 것들은 먼저 통계학과 수학적인 기반 지식, 그리고 프로그래밍 스킬과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기반 지식으로 당연히 어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통계학과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 기술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적인 실무 능력,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갖추고 계신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도메인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비슷한 학과 학생들이라도 모두 조금씩 관심사가 다를 거예요. 특히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사회학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정말 프로그래밍 쪽으로 나가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과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결합시켜야만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들만의 독창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이지에서 익힐 여러 가지 기술들과 함께 융화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란 결국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특정 그룹에 예산을 투자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이대에, 아니면 어떤 직업군에 속하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박하듯이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잡아서 예산을 투자하면은 결코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회사 이름이 멋있다고 자기 전 재산을 특정 주식에 전부 다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겠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곳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미디어, 언론, 의료, 그 밖에 모든 여러 마케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곳들에 모두 데이터 사이언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학습하고 여러분들의 도메인 지식과 결합시킨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야에서든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 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를 앞으로 학습하기 위해 단단하게 밑바닥을 다지는 기초 공사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을 쌓아 가실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보아야 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데이터 분석의 기초 기술, 파이썬과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판다스 등 각종 기술을 익히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 통계학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하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플로우를 통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씩 가볍게 완성해 보는 것이 마지막 목표인데요. 사실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커리큘럼이 과거 정보사회학과와 신문방송학과가 통합되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수업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축소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보사회 미디어학과에서 얻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했고요. 개인 프로젝트 경험은 이제 조금 뒤에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데이터 분석 개발 언어로 많이 쓰이는 게 파이썬과 R입니다. R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보사회 미디어학과에서 여러 수업에서도 쓰이는 언어인데요. 데이즈는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과 R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굳이 파이썬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인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PYPL이라는 업체에서 2020년에 조사한 프로그래밍 언어 점유율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파이썬이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R은 거의 위에서부터 7번째 위치에 있죠. 그리고 거의 점유율이 못해도 한 7, 8배 이상 파이썬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에는 R이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데이터 분석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게 된 언어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R보다는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덜 특화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이미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파이썬과 함께 파이썬 코딩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의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도구입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측에 지금 코드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뭔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돌리고 통째로 다 돌아가는 걸 보면서 버그 같은 걸 발견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코드 한 줄 한 줄을 굉장히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분 한 줄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행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통계학 시간이 따로 커리큘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앞에 여러 가지 삼포도 상관관계, 인과관계 하면서 뭐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용어를 지금 모르신다거나 또는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 운영진들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세션을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학기 말에는 여러분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모두 술술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흔히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데이터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데이터에 특별한 점이 나타나지 않는지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고, 이어서 데이터에 빈자리가 있거나 이상한 값들이 있으면은 처리를 해주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내는 모델링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평가하는 분석 모델 평가 단계가 있고요. 이 4가지 단계를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될 때까지 반복하고 마침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이게 한 편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됩니다. 간단한 예시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이번 2학기 활동 참여자들이 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총 19명의 참석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19명의 참석 인원을 시각화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카운트 플롯이라는 기능을 써서 지금 어드미션 이열, 입학 연도별로 카운트 몇 명이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각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14학번 1명, 1호학번 1명, 17학번 5명, 18학번 5명, 19학번 3명, 20학번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30학번이 1명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명백하게 뭔가 이상이 있는 학번인데요. 만약에 지금은 이 보시면은 18번째 데이터에 데이즈, 그리고 30학번이라는 어드미션 이열 값을 가진 임의의 가상의 인물을 제가 1명을 넣어놨는데요. 사실 우리가 쉽게 30학번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학번이니까 잘못된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가 단순히 19개가 아니라 19만 개, 1900만 개, 190억 개의 데이터라면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 것 중에 박스 플롯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통계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딱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 그림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곳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앙 부분이 여기가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은 동그란 점 하나가 30학번이 위치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상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뭔가 이상한 값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값이죠.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보면 우리는 손쉽게 이상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매주 세션을 진행하면서 학기 말에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씩 완성해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제부터 가급적 회귀 분석과 관련된 프로젝트 주제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은 프로 야구 선수, 야구공을 타석에서 받아치는 타자의 시즌당 홈런 수, 한 시즌에 몇 번의 홈런을 쳤는지가 과연 연봉과 상관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사실 보통 생각해보면 홈런을 많이 치면은 당연히 좋은 타자니까 연봉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런 일반적인 통념이 사실일지 검증해보는 이런 프로젝트는 아주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일정 범위 내에, 즉 뭐 반경 1km 안에 몇 개의 카페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주택 가격이 달라진다면 그것 또한 재미있는 분석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주제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션이 좀 더 진행된 이후에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운영진들에게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프로젝트 예시로 제가 예전에 데이터 관련 수업에서 진행했던 학기말 프로젝트를 예시로 PPT 몇 장만 가져온 것인데요. 저는 2019년에 이제 데이터 분석 수업에서 이런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심혈관 질환 하시면은 심근경색, 뭐 뇌졸중 이런 각종 질환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과연 정말 추운 날씨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을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지역의 평균 온도를 시각화한 지도인데요. 그래서 연구 필요성을 이런 식으로 뭐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높고 이에 따라서 기후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관성을 분석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 필요성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5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본 결과 데이터들의 유사성이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연초와 연말 이렇게 V자 곡선으로 추운 겨울 계절에 해당하는 때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다는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캐내어 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했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이런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뭐 신뢰 수준 99.9%에서 일별 최저 기온과 중증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잘못 넣어서 금방 지나가긴 했는데요. 이제 온도가 변화할 때마다 사망자 수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는 예측 모델도 간단하게 넣었었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 방지 캠페인, 뭐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고연령층에게 뭐 유의 경보 등을 내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국민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시사점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평소에 관심사가 있었던 내용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운영진 소개인데요. 지금 OT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학회장 김재훈이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부학회장 차주희 씨, 그리고 저희 학회 고문 이정규 씨가 이렇게 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 우이나, 그리고 멘토로 서재현, 이수진, 박재현, 한예림 씨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데이즈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저희 2학기 커리큘럼은 현재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1차시 오리엔테이션과 활동 안내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이어서 다음 주부터 학회 고문님과 그리고 부학회장님 그리고 멘토님들께서 이어서 이와 같이 여러 수업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다음 시간에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시각화하는 내용을 간단히 배운 다음에 3주 동안 기초 통계학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통계학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남은 수업을 잘 이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저희 부학회장님과 서재현 멘토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쉽게 잘 준비해 주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머신러닝과 여러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개념도 후반기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이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주차에는 저희가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한 학기 커리큘럼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희를 도와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실 멘토님들과 그리고 이번에 참여해주신 학회원분들을 팀을 3팀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팀, 2팀, 3팀에 각각 왼쪽에 대괄호로 묶인 분들이 멘토고요. 오른쪽에 다른 대괄호로 묶인 분들이 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도중,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뭐 언제든지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뭐 진로나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개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을 때도 이 멘토링 팀 단톡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OT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또는 뭐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저에게 문의를 지금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OT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